경찰이 효율적인 과속 단속을 위해 고정 철제 상자를 설치해놓고 카메라는 옮겨 다니며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한 중산간도로에 갖다 놓은 단속 카메라를 누군가 가져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서귀포 중산간 도로 옆.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관리하는 과속 단속 장비 상자가 설치돼 있습니다. 잠금 장치는 부서졌고 문 옆에는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과속 단속 부스입니다. 범인은 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이 안에 있던 이동식 단속 장비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라진 단속 장비 가격은 2,500만 원. 같이 사라진 야간 조명 장치도 250만 원이 넘습니다. 자치경찰이 장비 도난 사실을 알아챈 건 지난 13일 오전 9시쯤. 제주자치경찰은 사건 하루 전에 설치한 야간 단속 카메라를 찾으러 갔다 사라진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은 시속 80km. 근처에 신호등이나 교차로가 없어 야간에 과속이 잦은 곳입니다. 경찰은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었거나 고가의 장비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초반엔 주변에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차량 5대를 특정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수집기에 입력된 통과 차량에 대한 수백여 대의 차량을 집중 분석, 그중 용의 차량 5대를 압축,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단속 카메라 도난 사건은 이번이 처음. 지난해 8월 울산에서 발생한 과속 단속 장비 도난 사건은 단속에 불만을 품은 지역 소방관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요즘은 어딜 가도 먹이를 찾아다니는 길고양이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도내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길고양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따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난간 너머 계단 아래에 길고양이 보금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돌과 비닐천이 어지럽게 널린 사이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7년 전쯤 입주민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만든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밥을 주는 이른바 캣맘들이 많아지면서 고양이가 10마리 이상으로 늘었고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음식물 썩는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요즘에 찐득이니 뭐니 그런 걱정들도 많잖아요. 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는 고양이 밥도 골칫거립니다. 결국 입주민 사이의 다툼으로까지 번진 길고양이 사태. 최근 밥을 주려는 주민을 보고 다른 주민이 제지하면서 말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길에 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혐오나 학대 이런 개념보다는 좀 의논을 통해서 공존하는 걸로 가자고 해도 일단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고양이 밥을 왜 여기서 주냐? 여기서 주지 마라. 다른 데서 좀 주셔라.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는 길고양이 보호 등에 대한 관련 조례나 정책이 없어 주민 갈등이 생겨도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 결국 관리사무소는 다음 달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고양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늘은 제주 4.3과 뗄 수 없는 여순 사건 75주기입니다. 여전한 아픔 속에 전남 고흥에서는 합동 추념식이 열렸는데요. 정부 관계자와 유족 5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추모했습니다. 여수문화방송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묵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발발 75주기를 맞아 정부가 주최하는 합동 추념식이 고흥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여순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표현한 전남 도립국악단의 추모 공연을 시작으로 초청 인사들과 유족 대표의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주최로 이어진 추념식.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편지를 통해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대표로 참석한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도 여순사건법 개정으로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희생자를 위로했습니다. 정부는 여순 사건이 지역의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유족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그 몫을 다할 것입니다. 이후 여순사건 유족의 사연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행방조차 찾지 못했었던 큰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사연에 추념객들은 일제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실종 상태였던 큰아버님이 법원에서 20년형을 언도받았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 무렵 제 꿈에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미소를 띠며 나타나셨습니다.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간직한 채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추모단상에 헌화를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전남 동부시군은 합동 추념식 외에도 다음 달 초까지 여순 사건을 기리는 예술 공연과 문학상 공모전 등을 펼치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가 아파트 공짜 임대와 신입 직원의 높은 퇴사율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두관 의원이 JDC가 시세 8억 원 수준의 고가 아파트를 직원에게 공짜로 임대해주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신규 채용자 127명 가운데 39명이 퇴직했고 육아휴직 직원 대체 인력 채용도 기재부 기준에 못 미친다며 인사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사원 사택 공실이 많아 임대 대상 순위에 따라 진행했고 퇴직률을 낮추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기준에 맞게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용 사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주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국방위 소속 14명의 의원들은 오늘 오전 해병대 제9여단을 찾아 부대를 둘러본 뒤 부대 규모에 비해 복지 여건이 좋지 않다며 사단급 규모의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오후에는 해군 7전단을 방문해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의원들은 내일 특전사 훈련장과 해병대 9여단의 작전구역인 마라도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마라도 일정은 취소했습니다. 제주 출신의 변정일 전 국회의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 전 의원은 최근 이승만 동상 광화문 광장 건립 추진위원회 회장을 맡았으며 출범식에서는 이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을 남겨 국민운동으로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3 당시 초토화 작전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변 전 의원은 지난 1999년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양정규 현경대 의원과 함께 4.3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제주 선수단이 원정에서 치러진 전국체전에서 역대 가장 많은 메달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일대에서 열린 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오늘 제주 여자 18세 이하부 도마에 출전한 현진주 선수가 금메달을 추가로 획득해 원정 사상 가장 많은 36개 금메달을 기록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제주 선수단은 역대 가장 많은 메달 수인 115개를 획득했고 한국 주니어 신기록과 대회 신기록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이 내년 상반기 제주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민간 우주 기업인 컨텍은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원에 올해 말까지 안테나 5기를 세우고 내년 상반기에 7기를 더해 해외 위성 보유업체를 고객사로 지상국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우주 지상국은 위성 데이터의 송수신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제주에는 지난 2020년 용암 해수단지에 아시아 최초 민간 우주 지상국이 세워졌습니다. 행정기관이 공사를 발주한 후 남은 예산을 직원의 식사비로 사용하는 등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공사 발주 이후 낙찰 차액이 200억 원 이상이었는데 다음 회계 연도로 넘기지 않고 부서장 권한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무실 직원 식사비로 사용한 점은 충격적이라며
낙찰 차액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부서는 사용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야 제주관광공사가 신규 수익사업 발굴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 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지만 팀원 8명 가운데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